네, 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포럼연구위원장 임재근입니다. 저희는 지금 평화통일 미션 투어를 위해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와 있습니다. 현충원을 둘러보면서 역사를 배우고 평화와 통일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곳 호국철도 전시관을 해설할 결의함만 봉사단 소속 해설사 김선재입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는 이렇게 증기기관차 한 대가 보일 텐데요. 이 증기기관차는 지난 2008년에 등록문화재 제415호로 지정된 미카3 129호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1940년 일본에서 제작돼서 이 한국 방방 곳곳을 실제 운행했던 열차고요. 실제 전쟁 때도 사용이 됐습니다. 1967년 디젤 기관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실제 승객들을 나르던 그런 기관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 대전에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 이 미카3호가 과연 전시가 되어 있을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대전은 철도와 아주 연관이 깊은 도시입니다. 1904년 대전역이 생기고 1905년에 경부선 철도가 완전히 개통하면서 이 대전이란 도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전까지 우리 대전 지역은 기록에 따르면 심리에 사람이 사는 가옥을 한 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에 철도가 생긴 것은 일본의 대륙 침략 그리고 한반도 점령 정책에 따른 것인데요. 당시 일제는 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해서 자신들의 수탈을 더욱 용이하게 하려고 철도를 부설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일본을 위한 계획된 도시로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아픈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여기 있는 기관차는 단순한 전시품이 아닙니다. 이 기관차 뒤로는 객실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객실들이 바로 호국철도 기념관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쟁 당시 교통부의 비상동원령에 따라 당시 피라민과 병력, 물자를 수송한 철도인이 19,300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 전쟁 중 전사한 인원이 287명입니다. 이곳 호국철도 기념관은 당시 전사한 철도인들의 넋을 추모하고 위로코자 만들어졌으며, 또 국민의 발이 되어 달린 철도인들의 이런 정신을 계승하고자 만들어진 기념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순국한 철도 영웅 중에는 김재현 기관사를 손에 꼽을 수 있는데요. 김재현 기관사는 1950년 당시 이 우리 대전 지역이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자 대전역에 있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물자 수송 작전에 투입되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김재현 기관사는 1983년 철도인으로서는 최초로 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었으며 그 위패는 바로 이곳 대전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 대전현충원에는 이처럼 나라가 어려웠을 당시 자신의 한 목숨 바쳐서 우리 국민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던 호국 영령들이 많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이처럼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들의 그런 감사함과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곳 호국철도 기념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가사회공헌묘역의 손기정 선수 해설을 맡은 해설사 윤지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그 동양인이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한 적이 딱 2차례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네, 정답은 손기정 선수와 황영조 선수입니다. 이 손기정 선수는 특히 한민족 최초로 올림픽에서 남자 금메달을 수상한 선수인데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손기정 선수에 대한 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어릴 적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1912년 출생인데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이 다 그러했듯 손기정 선수의 집안도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손기정 선수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2km, 왕복 4km였는데 매일같이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날마다 압록 강변을 따라서 달리는 걸 즐겼다고 하네요. 손기정 선수의 어머니는 손기정 선수가 공부로 성공하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달리기를 못하게 하려고 여학생 고무신을 사다 주었다고 하네요. 이 여학생 고무신이 좀 작다 보니까 손기정 선수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고무신이 자꾸 벗겨졌는데 손기정 선수는 그것을 새끼줄로 묶어서 달렸다고 합니다. 이 새끼줄로 묶는 곳에서 계속 피가 났는데도 손기정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달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달리기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손기정 선수는 1932년 제2회 도하 마라톤 대회에서 2위를 하게 됩니다. 처음 출전한 대회였는데 당시 서울 지리를 헷갈려서 아쉽게 2위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계기로 손기정 선수는 당대 수많은 마라토너를 배출한 양정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본격적인 마라톤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 제3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는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35년에는 일본이 개최한 메이지 신궁 대회에서 2시간 26분 42초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풀코스 기준 비공인이긴 하지만 당대 최초로 2시간 30분의 벽을 깬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능력도 있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재능도 있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손기정 선수와 손기정 선수의 양정 보고 동기였던 남승용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선발전에 출전해서 나란히 1, 2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인 선수를 올림픽에 내보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2차 선발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는 당당히 실력으로 1, 2위를 차지했고 베를린 올림픽 출전을 확정짓게 됩니다. 두 선수에게 그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베를린 올림픽을 나가는 것은 일제의 핍박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그럼에도 올림픽에 나가서 손기정 선수가 1위, 남승용 선수가 3위를 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는 1위와 3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없었습니다. 시상식에는 두 선수의 일본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일본 국가가 연주되었으며 일장기가 개항되었습니다. 뒤이어 손기정 선수는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매진하게 됩니다. 여운형 선생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손기정 선수는 1945년 여운형 선생님이 조선건국동맹으로 활동을 할 때 손기정 선수가 여운형 선생님의 연락 담당을 맡아 수행했고 47년에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당할 때 관을 운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운형 선생님과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죽기 직전 소원으로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죽기 전에 신의주와 부산을 잇는 역전 경주에 참가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손기정 선수는 통일을 직접 보지 못하고 2002년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음에 저희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만큼 저희는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는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게끔 더 큰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